이번 영상은 특정 오행이 많을 때 사주 보는 방법과 오행으로 기란징조, 좋은 현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오행으로 운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행이라는 것은 계절의 운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봄으로 사계절이 순환되는 그런 흐름의 운동성을 정리해 놓은 게 목, 화, 토, 금, 수가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고르게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생명과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죽고 다시 순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행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을, 겨울만 있고 봄, 여름, 환절기 이러한 속성이 없으면 운동성이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수 오행으로만 사주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가을, 겨울, 봄, 목이라는 오행이 들어와 줄 때 좋은 징조, 삶을 살아가는데 발전 현상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주 내에 목화만 많이 있으면 봄이랑 여름 기운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한 환절기, 토행이나 금행이 들어오면 봄, 여름 운동성 에너지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징조와 일이 풀려나가는 발전되는 그런 현상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으로 운세를 볼 때는 한두 가지 오행으로만 사주가 이루어져 있을 때 인생의 성공과 발전, 안정성의 기복과 굴곡, 지연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 내에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모두 다 있으면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또 봄으로 사계절이 잘 순환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난 평탄하기에 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생의 성공 굴곡이 덜하게 꾸준하게 발전과 유지가 일단은 유리한 형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만세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주에 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가을, 겨울 기운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행에 해당하는 육친, 십성 관련해서 귀복이 많이 따르게 되기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목행에 대한 십성, 육친,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기복과 혼란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오행이 한 바퀴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앞으로 밀어주는 힘, 운동성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에너지가 한쪽의 에너지를 짓누르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하려고 하는데 사주 내에 이런 식으로 목이 없어지게 되면은 수는 생하는 게 아니라 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이라는 거는 한쪽을 짓누르는 형태를 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주 내에 금, 금, 수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생으로 순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 시기가 되잖아요. 운으로. 강한 금, 수의 에너지를 목이 설한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고 운동성을 열어주면서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설이라는 논리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왔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좋은 징조와 인생의 발전,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가을에서 겨울만 있던 환경에서 봄을 만나게 되니까 활동성, 운동성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사주 내에 목이랑 화만 있으신 분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행과 그 다음에 금행이 들어왔을 때 순환이 되면서 삶의 번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주에 금수가 많으신데 또 금수 대운이나 세운을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금은 목을 극하면서 목, 봄기를 훼손하고 수기운은 또 화행, 여름의 운동성, 활동성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 사주에서 또 금수를 만나면 인간관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활동과 인간관계, 건강 등이
발생을 하기 쉽다로 보는 거죠. 일단 오행 관점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행을 넘어서 디테일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금수가 많아서 목화가 깨지는데 어떤 게 깨지는지를 보려면 여기에 십성, 육친을 집어넣으면 직업적인 활동성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충족되고 안정이 돼야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직업, 재물, 이성, 배우자, 애인, 건강, 인복, 자식 관련 이런 형태가 큰 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행이 편중돼 있으면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기능이 멈춘다, 활동성에 제한성이 생긴다,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물, 이성, 배우자, 건강, 자식, 인복 이런 것 등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행이 사주내에 있어야지 모든 면에서 좀 순탄하기가 쉬운 걸 의미를 하는데, 사주내에 사행, 삼행, 이행, 일행만 있을 경우에 그러한 편중성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굴곡이 좀 더 많겠다. 이행이 있으면 조금 덜 하겠다. 삼행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덜 하겠다. 사행이 있으면 거의 완만하겠다. 오행이 다 있으면 평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십성이랑 형축파해 등 여러 가지 기타 신살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오행 관점으로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오행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 십성과 조금 연결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만약에 토일간이다 그러면은 목행이 관성이 되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남자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남성분들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고객 손님이나 자식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사주내에 금이 일단 강하고 또 수가 있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오행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과 수의 활동성을 열어주고 있는 이 관성을 식상이 때리면은 금이 와가지고 목을 치게 되면은, 이럴 때 해당 관련된 육친관계나 직업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혼란, 균열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운에서 치고 있을 때, 약하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세운에서 들어왔을 때. 왜냐면 대운은 10년 동안이 되고 세운은 1년 동안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으로 운세를 볼 때는 강한 세력을 열심히 설식해주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훼손이 당할 때, 극을 받을 때 삶의 활동성에 인간관계에 오류, 에러가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행 순환, 생극, 설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글자 글자의 오행 특징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목행 같은 경우는 천간에는 갑을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이 있죠. 그리고 화행은 병정이 있고 사오가 있죠. 그리고 금행도 천간은 경금신금, 지지는 신금유금, 수행도 천간은 임수개수, 지지는 해수자수 이렇게 있는데, 토행은 좀 많죠. 다 4개씩 있는데 토행만 6개. 천간에는 무,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있는데요. 진토, 미토, 술토, 축토 같은 경우는 환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토와 미토와 술토와 축토는 토가 맞기는 한데 동시에 다른 오행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진토는 4월에 있고 미토는 7월에 있고 술토는 10월에 있고 축토는 1월에 있기 때문에, 축토는 해자축, 겨울이죠. 초겨울, 자수, 겨울, 축토는 늦겨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겨울은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겨울토 해가지고 수행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봄토로 봐서 초봄, 봄, 늦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이라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행이란 얘기죠. 미토는 초여름, 여름, 늦여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술토는 초가을, 가을, 늦가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행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토로 예로 설명을 하자면, 지장간에 진토는 을, 개, 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을목의 에너지 파워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년지에 있는지 월지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지에 있는지 따라서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연주는 성장 시기부터 말년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월주는 10대부터 80대까지 늦게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일주는 20대부터 써먹을 수 있는 공간, 시주는 30대 후반에서 40대로 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성장 시기나 초년에 초반에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연월일에 목기가 없으면서 시간에만 진토 하나 있어서는 목기운이 있다고 보기가 애매한 거죠. 30대 후반 40대로 가면서 목기운, 목행에 해당되는 십성 유친의 에너지가 활용된다,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월주에 들어오게 된다. 월지는 격으로도 많이 보죠. 그리고 10대 때부터 말년까지 쭉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진토가 놓이면 목행이 없어도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곳에 미토가 들어오면 화행이 없어도 있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축토가 들어오면 수기운이 없어도 있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술토가 놓이면 금행이 없어도 있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있어도 있다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면서 쓰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이나 초반에 인생 자리 잡고 성장 발전하는데 크게 역할이 약하고, 제2의 인생 중말년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목행이 없어도 진토가 놓이게 되면 목의 운동성을 순환을 시켜주고 있다. 화행이 없어도 미토가 있으면 오행 순환 역할을 해준다, 화로서. 그리고 사주에 금행이 없어도 술토가 있으면 금으로서 오행 순환 역할을 술토가 해준다. 사주에 수행이 없어도 축토가 있으면 수행으로서 축토가 오행의 순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오행을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뭐냐면, 오행 생극설을 보면은 금이 목을 극한다고 되어 있고 수가 화를 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기운이 강해지면 금기운도 훼손을 당한다는 얘기죠. 화기운이 강해지면 수기운도 훼손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수에게 화가 당하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금은 도끼고 나무는 목이고 해서, 나무가 단단하면 도끼 날도 손상이 온다.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라서 물을 열심히 불로 끓이면은 증발해서 날아간다, 말이 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봄을 만나게 되면, 봄이라는 거는 새싹, 새움, 이런 것의 운동성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단단하게 굳어있고 말라있는 그런 씨앗 껍질이 봄이 되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해체시키는 게 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강하면 금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수행과 화행도, 화행은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수행은 겨울을 의미를 하잖아요. 차가운 기운, 어두운 것, 깜깜한 것.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가 오면 얼음이 녹게 되는 것이고, 해가 뜨면 어둠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연의 흐름성으로 오행을 이해하셔야지 오행에 대한 오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오행의 생, 극, 설의 운동성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한다는 거는 해당 오행이 다음 오행을 낳고 키우고 기르고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살핀다, 길러준다, 보육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행의 엄마 같은 존재가 화가 되는 것이고, 금행의 엄마 같은 존재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신금, 일간 분들은 토행이 십성적으로 인성이 되면서 엄마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극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신 것처럼 해당 오행이 극하는 오행의 활동성, 운동성을 간섭한다, 참견한다, 컨트롤한다, 관여한다 하려는 행위적인 것, 운동적인 것,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관리와 책임도 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힘이 너무 강하면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옥죄에 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의 활동성과 운동성이 약해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한다는 거는 엄마가 되고, 그리고 목일간 입장에서 이 화행이 식신상관, 나의 손발 움직임 활동성이 되는데, 엄마가 나를 생해주기도 하지만 나의 활동성 움직임을 제어, 컨트롤, 관여, 참견하면서 또 나를 책임져 주기도 하죠. 엄마가 길러주고. 그런데 생이 강하지 않고 극이 심해버리면, 내가 밥 먹는데도, 내가 활동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관여, 참견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마마보이 느낌이 날 수 있는 게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설한다는 의미는 해당 오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나 화가 너무 강하고 많을 때 답답하게 뭉쳐있는 에너지를 얘가 순환을 시켜주면서 흐르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들어준다. 뭔가 활동성을 열어준다. 일을 만들어준다. 발전을 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과 화행을 쓸모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오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목행과 화행만 있으면 뭔가 흐름이 막혀있다. 뭉쳐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토형이 딱 들어오면 막혀있는 걸 터준다, 순환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특정 오행이 너무 많아버리면 뒤에 오행이 엄마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많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약한데 키워야 될, 길러내야 될, 신경 써야 될 자녀가 너무 많은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설도 너무 심하면 뒤에 오행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만드는 악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먹이고 기르느라고 등골이 휘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의 생과 극, 설의 운동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십성과 육친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해당 인간관계와 또 직업적인 활동성 이런 것들의 팔자를 운세를 쉽게 풀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